샘표에서는 항상 표방하는 게 대리점과 상생한다. 대리점이 매출 비중도 많았고 대리점에 의해서 그 성장한 회사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누누이 말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인천에서 샘표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열 씨. 유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씨는 1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샘표식품의 대리점을 시작했다. 후배가 샘표로 이직을 해서 대리점이 많이 나왔으니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때마침 저도 이제 그 회사 생활에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때고, 제가 이제 자신감도 있었죠. 원래 유통 쪽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 씨는 이전 점주가 운영했을 때보다 매출을 상승시켰고 신규 거래처까지 확장하는 등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때 그 대리점 총괄 부장께서 오셔가지고 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신제품 하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입점률이나 판매율이 전국에서 2등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잘하셨다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오셔갖고 치아도 해주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회사로부터 인정받게 된 이 씨의 대리점은 회사의 요청에 타 지역으로 확장하는 등 이 씨의 사업은 계속 번창해 나갔다. 하지만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복합 대리점을 운영하면서부터 샘표 측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이 씨는 말했다. 2015년 정도서부터요. 그때 탑장자가 얘기했죠. 사장님하고 비즈니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본사로부터 그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여직원이 있어요. 지원받는 여직원이 총 4분이었거든요. 이분들을 단계적으로 빼버리죠. 거의 다 빼죠. 한 분, 2분, 3분까지 완전히 빼버리고, 1명 남은 거는 이제 원래 4주 하던 걸 2주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밖에도 주력 상품의 프로모션 행사에서 이 씨의 대리점을 제외시키고 이 씨의 대리점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추점하는 이른바 보복 출점을 통해 이 씨의 거래처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수익률 또한 한 자리대로 떨어져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억 가까이 되는 거지. 넘긴 적도 많았고 2억 선에서 됐고, 수익률은 거의 15%에 육박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는 수익률이 한 자리 벗어나지 못하죠. 1.7%일 때도 있었고 5%, 7%, 6%. 이 씨는 자신이 당한 갑질을 알리기 위해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까지 이어졌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샘표의 갑질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국가부처의 발빠른 움직임에 이 씨는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정위의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제작진에게 토로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빨리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발표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처분에 따라서 해결하지. 지금 창녕 상사와 굳이 어떤 상생에 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계속 지금 답보 상태인,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는 그 제품들이 현재도 샘표 측의 보복 출점으로 거래처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씨는 희망을 놓지 않고 대리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좀 조속히 마무리되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제가 노력한 노동의 대가가 적정 수준의 대가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이거 꼭 바람이죠. 제가 36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한참 방송할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외형을 키워놨거든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그것을 규제하겠다고 부당하게 하는 샘표 본사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은 있죠. 막연한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씨는 자신이 일궈낸 대리점을 지키기 위해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작진은 이 씨가 주장하고 있는 갑질 의혹에 대해 샘표식품 관계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관계자는 먼저 복합대리점 운영으로 인해 이 씨의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일단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인 행위, 복합대리점이라는 부분. 우리 회사 대리점의 50% 이상이 복합대리점입니다. 복합대리점이기 때문에 복합대리점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무슨 우리가 갑질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각자 입장에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보복주점 의혹에 관해서는 주거래 지역의 시장 규모가 커져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대리점을 만든 것이라며 반론했다. 원래 이제 김포 강화 지역이 그쪽이 다른 대리점이 있다가 그 대리점이 그만두는 바람에 잠시 창영 상사가 김포 강화 지역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얘기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이 시장이 확 커졌어요. 근데 커진 시장을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이제 우리 제품을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창영 상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기는 우리 판단에서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대리점을 하나 만들 거예요. 김포 강화 지역의 대리점, 창영이 하고 있던 부분하고 이제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고, 창영 대리점이 원래 했던 서구 지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갑질이냐 보복 출점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보복 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죠.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샘표식품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씨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니면 SSM이라 우리는 이효열 사장이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서 다른 대리점과 전혀 차등 없이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고 거래를 할 거고요. 저희도 창구를 열어놓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대화는 계속 할 겁니다.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씨와 샘표식품과의 갑질 논쟁. 이처럼 대리점주를 상대로 한 기업의 갑질 논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면 기업과 대리점주의 상생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